인종차별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누리 마르티네즈가 LA 시의장직을 사임한 지 이틀 만에 결국 시의원직도 반납했습니다. 녹취록 논란에 휩싸인 케빈 드레온과 길세디오 두 의원의 향후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재고가 급증한 업체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소비 수요 부진에 따른 과도한 재고 부담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내선 평균 항공료가 지난해에 비해 20% 상승했습니다. 여행 수요가 급등한 데 반해 항공사들이 공급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자동차 디지털 번호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번호판 외에 디지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며 LA 시의장직에서 내려온 누리 마르티네즈가 결국 시의원직도 반납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전 의장과 함께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케빈 드레온과 길세디오 두 의원의 향후 행보도 주목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비공개 미팅 자리에서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누리 마르티네즈 전 LA시 의장. 녹취록이 공개된 후 여론의 거센 문매를 맞고 시의장직을 내려놨지만 주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오늘 성명을 통해 자신의 관할구역인 LA시 6지구의 시의원직 역시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의장직을 내려놓은 뒤 시의원직은 유지한 채 휴가를 떠났지만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결국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LA시 의회 측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커뮤니티의 치유와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Nury Martinez's resignation is what we hope is the beginning of the end. The end of a nightmare that she, along with Kevin De Leon and Gil Cedillo, created for our city. 동시에 마르티네즈 의원과 논란의 한 축에 있는 케빈 드레온, 길 세디오 두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The wound is deep. The harm is vast. The transgressions are of a profound significance. In order for us to move forward with the people of Los Angeles, we need 2 more resignations. 이런 가운데 해당 의원들의 한 녹취록 대화 부분에선 자신들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한인타운 선거구를 나누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당분간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엘세레노 파크에서 14살 소녀를 성폭행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 지 하루 만에 오늘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Yeah, basically there was a 14-year-old victim that was assaulted by the suspect. The suspect has since been taken into custody. Due to the nature of the investigation, there are several steps that the detectives have to go through before they can actually book the suspect. 용의자는 14살 소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조사 후 용의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연말 세일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고 할인폭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재고가 급증한 유통업체들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세일을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6주나 남았지만 업체들은 벌써부터 할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두연 기자입니다. 아직 6주나 남은 블랙 프라이데이. 보통 11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인 할인 행사가 시작되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대형마트 월마트와 타겟은 이미 10월부터 일부 제품을 50% 할인 판매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아마존 역시 어제부터 이틀 동안 프라임 회원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은 이례적인 소비 수요 저하로 과도한 재고 부담에 시달리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벌써부터 돌입한 것입니다. That's something that Amazon really now understands, and that's why they're starting some of these sales earlier. It allows consumers to both shop for themselves and shop for early gifts.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할인을 일찍 시작해 판매하는 것이 손익면에서 더 이익이라는 분석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이 바뀐 것도 조기 할인 행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가재도구나 의류 등을 주로 구매했지만 방역이 풀리면서 여행 등 여가 활동에 대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말을 위해 더 계획적인 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You're not just kind of shopping ad hoc and then realizing maybe I overspent, maybe I didn't need to buy all of these gifts. Early shopping is you're spreading your shopping out over multiple pay periods if you have a job, right? So it's a little bit less impactful on your immediate budget. 할인 행사 경쟁으로 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과잉 재고에 따른 과도한 유지 비용을 고려했을 때 더 나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9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또 넘어섰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8.7%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4%보다 높았습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는 0.4% 올랐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2달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국제 공급망 차질이 개선이 됐는데도 여행, 숙박, 외식, 병원 등 서비스 물가가 뛰어오른 것이 전체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진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임을 시사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관건은 오늘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마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경우 지난달까지 3번 연속 실시했던 자이언트 스텝, 즉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이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 같은 제약적인 통화정책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되고 너무 적게 행동하는 것보단 많이 행동하는 게 낫다며 긴축 통화정책 기간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2% 목표치보다 더 크게 수요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긴축 정책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등 내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올해 연말 항공권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여행 웹사이트 하퍼에 따르면 이번 연말 휴가철에 미국 평균 국내선 항공료는 지난해에 비해 20% 상승한 $274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여행 수요가 급등한 데 반해 항공사들이 공급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요 공급 불균형 심화로 항공료가 비싸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 휴가철에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항공편을 예약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번호판 외에 디지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5일 자동차 디지털 번호판 법안 AB 984가 통과됨에 따라 DMV의 관련 업무 준비가 완료되면 모든 주민들의 차량에 디지털 번호판 부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은 온라인과 연동돼 DMV를 방문하지 않아도 차량 등록이나 갱신 등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위급 상황 시에는 번호판 표시 기능을 통해 차량 도난 등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앞서 주 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상업용 차량 등에 한해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습니다. 디지털 번호판은 유료이며 배터리 버전이나 유선 두 종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은행에서부터 뒤따라오는 미행 강도들이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60대 한인 남성이 한인타운의 한 은행을 방문했고 이후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흑인 강도를 만나 현금 $500와 가방 등 귀중품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가 은행에서부터 한인 남성을 뒤쫓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건물 CCTV를 토대로 20대 흑인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한인타운 올림픽 선상에서도 용의자들이 은행에서 나오는 한인들을 타겟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금 인출 시 주변을 잘 살피고 고가의 제품 착용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는 각 업주들도 감시 카메라 설치와 작동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과 안전을 위해 강도들에게 절대 저항하지 말 것도 권고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남성용 향수를 출시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자회사 보링 컴퍼니를 통해 남성용 향수인 번트 헤어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수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 $100만 달러치에 달하는 10,000병을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번트 헤어는 한 병당 $100로 알려졌으며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앞서 머스크는 이벤트식으로 데킬라나 반바지 등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주미대사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 몇 가지 해법을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찍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이 제외된 것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7월 27일에 처음 공개됐는데 대사관이 8월 4일이 돼서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해 대응할 기회가 늦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도 며칠만, 하루 이틀만이라도 더 빨리 파악이 됐더라도. 야당 의원님 질타를 하셨는데 겸허하게 들어야 됩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 의회에서 밀실 협상으로 법안 처리가 진행돼 상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며 대사관이 더 잘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미국의 해법을 제시했다며 최대한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법은 저희가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해법이 가장 가능성이 많을 것인지는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언제 결론이 날지 확답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태용 대사는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상황이 심각해지면 정부 내에서 가능한 옵션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병합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가 더욱 고립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 12일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참가한 전체 183개 회원국 가운데 143개 나라가 찬성한 압도적인 가결이었습니다. 반대는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등 5개 나라에 그쳤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이로써 유엔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병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 병력의 즉각 철군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대다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옵서버 자격의 바티칸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And in the name of the sense of humanity that dwells in every heart, I renew my call for an immediate ceasefire.
토론을 거치지 않은 비밀 투표를 주장했던 러시아는 총회 강행에 반발해 연단에 오르지 않은 채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남북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친러시아 행보를 꼬집자 The DPRK is the only country so far to issue a statement endorsing the so-called referenda and supporting the Russian annexation. 북한은 날선 비난으로 맞섰습니다. His remark is mostly politically motivated remark. Of course, I can wholly understand that he can say that because his country is not a sovereign state. 유엔 총회 결의안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전체 회원국의 합의라는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러시아가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가스 공급도 재개할 수 있다며 제재 해제를 압박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공습에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송전소 등 에너지 시설이 파괴됐고 키이우, 르비우를 비롯한 지역에서 정전, 통신 두절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Встигла набрати води і зранку знов нема. Знов після того, як рвануло, знов нема ні води, ні світла. Так і живемо. 이런 가운데 러시아 측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화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크렘린궁은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중재안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Будет эту тему активно затрагивать и в ходе этого Стамбульского контакта, так что нас ожидает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е, я надеюсь, полезное.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외부 충격에 의해 파손된 유럽 연결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을 언급하면서 손상되지 않은 가스관을 통해 유럽의 가스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며 경제 제재 해제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연일 무차별 공습을 가하며 협상을 언급하는 이중적 전략에 대해 비판을 가했습니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0여 개국이 참여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비해 추가적인 방공 체계를 지원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1년간 이 조치를 유예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우시와 충칭에 공장이 있고 작년에는 인텔이 갖고 있던 다롄 공장도 사들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자 두 기업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현지 공장들의 첨단 장비를 반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두 기업에만 따로 이메일을 보내 앞으로 1년 동안은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두 한국 기업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해 준 겁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미국도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길 걸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공장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낡은 공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1년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뒤는 알 수 없습니다.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긴 하지만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허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반도체 공장에는 더 그런 묵시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 극자외선으로 반도체 회로를 미세하게 그리는 첨단 장비를 들여올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더 운영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악재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섭게 추격해오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주춤해지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최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여권에서는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 같은 강경한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전술핵 배치에 대해 여지를 남기는 듯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한 전술핵 훈련을 한 사실이 공개되자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가 핵 없는 한반도를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폐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강경론이 연일 회자되는 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존중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이전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묘한 여지를 남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여권 인사들의 강경론이 더해지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압도적인 한미연합방위 태세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엄중한 상황이란 인식하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해 전술핵 재배치가 여러 옵션 중 하나인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선 NPT 탈퇴를 해야 하는 데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확산 체제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 카드는 아니라는 뜻인데 안보 이슈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논의 자체를 여권에서 먼저 차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해 독립성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문자보고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라고 맞섰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번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원의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해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현직 감사원장이 법률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새벽 4시에 해경의 발표가 나오는 뉴스를 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유병우 사무총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님 그때 한번 내용 보시면요. 이제 보니 월북이 아닌갑다 이런 황당한 브리핑을 합니다. 민주당은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주파수를 맞춰 감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직자 7천여 명의 열차 이용 내역까지 요구하며 표적 감사를 벌이는 건 직권남용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유병호 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 감사를 대놓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십시오. 또 유병호 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보낸 문자를 놓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에 고발을 지시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도 감사에 응하라고 받아쳤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의 의문사 사건에서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다시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이란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란 보안당국은 햄러헬 아발, 이란생, 라이텔 등 주요 모바일 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는데요. 시위 전에도 이란에서 트위터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접속이 제한됐지만 여기에다 왓츠앱과 인스타그램마저 사용을 막은 겁니다. 이에 따라 이날 이란의 인터넷 트래픽은 평소보다 25%나 줄었다는데요.
이날 테헤란 도심 곳곳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시위대를 해산했는데요. 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의 배후가 외부 반정부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폭력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8일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 사고 용의자 8명을 체포했습니다. 러시아인 5명과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인 등 총 8명이 체포됐는데요.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와 키릴로 부다노 국방정보부장이 이번 사고를 조직했다며 폭발물이 올 8월 초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에서 출발해 크림대교까지 운반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크라이나 비밀요원이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발물은 22,000kg 상당의 건설용 플라스틱 필름 롤 22개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모험가가 북극 얼음 아래에서 6개월 살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모험가 알방 미숑은 오는 2025년 북극해 해저 10m에 폭 2.3m, 길이 24m의 수중 실험실을 만들어 그 안에서 생활하는 바이 오디세우스 미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차가운 바닷속에서 반년 동안 재활용된 공기와 물, 에너지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미숑은 이 모험의 목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하고 극한 환경에서 첨단 기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미션 수행에는 1,400만 유로, 약 19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중국의 우리나라 김치가 중국식 채소 재림인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 한복판에 김치 영상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에 낯익은 음식이 보이죠? 우리 전통 음식 김치가 나오는 이 영상은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내 한 식품회사와 협업해 제작했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모두의 김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김치를 맛보는 세계인들의 표정을 흑백의 느린 화면으로 담아 김치만 붉은 색감을 드러낸 것이 특징입니다. 서 교수는 세계인에게 김치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는데요.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다음 달 6일까지 4주간 뉴욕 타임스 스퀘어 아메리칸 이글 빌딩 전광판에 총 6,720회 상영될 예정입니다. 유튜브와 각종 SNS를 통해서도 공개됩니다. 인도 아삼주의 한 국립공원, 일방통행 2차선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 코뿔소가 툭 튀어나와 부딪힙니다. 충격으로 튕겨나갔지만 다시 일어나 숲으로 사라지는 코뿔소. 다행히 코뿔소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현지 누리꾼 사이에 알려지면서 책임 소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라며 운전자를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벌금 부과가 정당했다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였지만 트럭은 시속 50km로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영국 의회 청문회장에 특별한 증인이 참석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인간이 아닌 로봇이었기 때문인데요. 진풍경이 펼쳐진 현장으로 가보시죠. Although not alive, I can still create art. 주황색 상의에 멜빵 바지를 입고 의원들의 질의에 또박또박 답하는 이 여성. 인간을 본떠 만든 그림 그리는 로봇 에이다인데요. 최근 영국 상원의 통신디지털의원회가 기술이 예술과 창작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청문회에 에이다를 부른 겁니다. 로봇으로는 처음인데요. 발명자와 함께 출석한 에이다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본인의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전에 의원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과부하가 걸린 걸까요? 열띤 청문회 중 갑자기 에이다가 먹통이 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는데요. 에이다는 2019년 탄생 첫 해부터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시회를 열더니 지난해와 올해 각각 런던과 베네치아에서 개인전까지 열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굳어서 어딘가를 뚫어져라 주시하는 고양이. 잠시 후 여우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침입자는 꼼짝 마라고 말하듯 여우를 향해 돌격하는 고양이. 그 기세에 눌린 여우가 슬그머니 도망가는데요. 알고 보니 이 고양이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영국 총리 관저의 쥐잡이 임무를 맡고 있는 수렵보좌관 고양이 레리입니다. 최근 관저 밖에서 여우를 쫓아내는 모습이 우연히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길고양이 출신으로 수렵보좌관에 특채돼 활약 중인 레리. 묘생역전이 따로 없네요. 현대미술의 악동으로 불리는 영국의 화가 데미안 허스트가 자신의 작품을 난로불에 넣습니다. 순식간에 재가된 작품들의 가치는 1,000만 파운드, 우리 돈 159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허스트는 작년 7월 화폐란 제목으로 물방울이 그려진 디지털 형태의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작품 10,000점을 판매했습니다. 작품 한 점에 $2,000, 모두 2천만 달러어치를 판매한 그는 구매자들에게 가상자산인 NFT와 실제 원본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는데요. 4,800여 명이 가상자산인 NFT로 작품을 소유하는 대신 실물 그림 파손을 원해 이렇게 불태우는 겁니다. 허스트는 자신의 SNS에 예술의 가치는 실물과 디지털에 상관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달 말까지 남은 작품을 소각한다고 예고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경제난에 생활비도 아끼는데 비싼 작품을 불태우는 게 맞냐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